준석은 벌써 26이 됐군요. 너무 답답해서 아이의 마지막을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대에게 넋두리를 합니다. 지금 그대에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본 사건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로 검찰 결론이 난 것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준석은 왜 이 사건이 약 5년 동안 경찰을 지나 4명의 검사가 바뀔 동안 그리고 고검까지 넘어가고서도 아이의 실족사 결론을 내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건은 엄연히 그대에 대한 무혐의, 그것도 증거 불충분 결론이 난 것이지 정민군의 실족사로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범인이란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정민군이 실족사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당신이 범인이라고 결론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정민군의 유일한 동석자이자 마지막 목격자입니다. 유죄 추정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사건을 따라가면서 정민군이 당신을 의대 동기로서 많이 좋아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이 범인이길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범인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그대도 알다시피 막말로 그대를 족치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람은 그대의 자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고백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대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그대는 의학도 3년생이었습니다. 알코올을 섭취한 후 차가운 야외에서 잠이 들면 신체에 열 손실이 더 빠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의학도 3년생이 그것도 코앞이 집인데 은박 돗자리 달랑 한 장에 4월의 새벽 이슬과 차가운 강바람에 노출된 정민군을 약 1시간 반 동안이나 방치를 했습니다. 결국 본인도 만취를 해서 막말로 술에 떡이 돼서 본인의 기억을 덮으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사건 타임라인상 어느 일부분에 스크래치가 갔는데 그래서 술이 확 깨버렸는데 어떻게 있는 기억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아주 간단한 사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집이 코가 아니라 턱 끝에 있는데도 추워 죽겠는데 본인도 추워서 잠도 못 자면서 깨워서 같이 집에 가면 될 것을 왜 아이를 그대로 방치를 했을까? 6그룹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그대는 02시 10분부터 03시 47분 아이가 실종되기까지 그대는 전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술이 다 깨버려서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겠죠. 근데 왜 술이 확 깨버렸을까요? 그대가 결백하다면 범인을 잡아야겠죠. 정민군이 스스로 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그대만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추워 죽겠는데 왜 깨워서 같이 집에 안 가고 방치를 했는지 기억을 살려보십시오. 익사체 유기교사 2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03시 37분) 동석자는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하지만 엄마가 받지를 않아서 아빠한테 전화를 합니다. 고작 귀가 지연 사유를 그 새벽 3, 4시에 엄마가 받지를 않는다고 아빠한테까지 전화를 합니다. 물론 눈물겨운 효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상식선을 봐줘야 합니까? 정확히 1분 57초간 통화를 합니다. 통화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석자, 친구가 술이 취해서 깨우기가 힘들다. 동석자 아버지는 아들이 술이 취해서 발음조차 정확하지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 잘 깨워서 집에 들여보내고 너도 빨리 택시 타고 돌아오라고 하고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물론 여차여차 몇 문장 정도는 더 했겠지만 이게 통화 내용의 전부라고 합니다. 자그마치 1분 57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발음도 알아듣기 힘들었다는 아들과 1분 57초 동안이나 통화를 한 겁니다. 동석자의 블랙아웃을 왜 설정을 했어야 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만 따로 분리를 해보겠습니다. 목격자 증언을 우선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통화는 03시 37분에서 38분까지 이어졌습니다. 동석자는 정민군이 술이 취해서 깨우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고 했지만 338 목격자는 동석자가 전화 후 돗자리로 돌아와 짐을 챙길 때 정민군은 돗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동석자가 전화를 끊고 돗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정민군이 자리에서 일어난 걸까요? 경우에 술을 대입한다고 해도 왜 정민군도 깨어났는데 짐까지 다 챙기고서 왜 바로 일어나지를 않고 두 사람은 언덕 아래로 내려간 걸까요? 아님 막말로 야 모처럼 왔는데 날도 춥고 좋잖아. 수영이나 한번 하고 가자. 그렇게 돌무덤가에 앉아서 03시 47분부터 약 1시간 동안 4월의 강바람 추위와 놀다가 굳이 체온을 다 식힌 후 04시 40분이 되어서야 그나마 몸에 남은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강으로 들어갔다. 이게 지금 후레쉬가 비친 거예요. 후레쉬가 여기서 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후레쉬를 비춰야지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저체온증의 부작용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작용마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저체온증이 심각해지면 사람의 뇌는 혈액을 주요 장기로만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파랗게 질리다가 급박하게 뇌 기능마저 손상돼서 환각과 기억 상실이 시작됩니다. 이후 근육들이 더는 버티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체온 상실에 맞선 마지막 몸부림이 시작됩니다. 모세 혈관을 과다하게 확장시켜서 몸속에 더운 피를 피부로 집중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마다 특성은 있지만 갑자기 덥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사들 증언에 의하면 겨울 동사자들이 옷을 벗고 숨진 채로 발견되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피부로 집중된 뜨거운 피는 길어야 약 20분을 넘기지 못합니다. 피부에 몰린 혈액은 그만큼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저체온증은 이렇게 갑자기 피부 열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에 말했듯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입니다. 아이의 저체온증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군의 동선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CCTV상으로 먼저 분석을 하겠습니다. 물론 경우의 수입니다. 말씀드렸죠. 경우의 수를 줄여나가면 진실만 남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경우의 수를 찾고 대입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 영상은 사건 분석 영상입니다. 이슈를 만들기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현장 검증 또한 사건 분석을 위해 촬영을 한 것이고, CCTV 또한 사건 분석을 위해서 모니터를 촬영한 것입니다. 사건 자료 영상은 항상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거리를 찾으실 거면 제 채널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는 국민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의 사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민분들께 허리와 고개를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03시 21분, 이미 심각한 저체온증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다가 (0 3시 31분) 전자에 말했듯이 갑자기 몸에 열감이 느껴져서 강둑 아래로 내려왔다고 가상을 하면 0 4시 40분 강으로 들어가기까지 약 1시간이 넘게 돌무덤 위에서 차가운 강바람에 이미 열감은 다 식어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었을 겁니다. 진정 몸에 열감이 왔다면 골든타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대로 돌무덤에서 찬바람에 방치를 했다면, 더해서 돌무덤 초입에 강물에 몸이 젖었다면, 또 그대로 방치를 했다면 정민군은 0 4시 40분이 오기 전에 이미 골든타임을 넘겼어야 합니다. 현장 돌무덤을 얼핏 보면 상당히 깊어 보이지만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건 현장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돌무덤은 사건 당일날하고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강가 쪽으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인 남성의 상체는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깊이입니다. 그리고 강가와 강물까지 놓여진 방파제 역할을 하는 돌무덤의 넓이는 보시다시피 약 3m 정도의 폭으로 놓여 있습니다. 정령 삼둘 하나에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접어들었다면 삼둘 하나에 정민군 몸 상태로선 이 3m 폭의 돌무덤은 건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려오다가 곤두박질을 했다고 해도, 또 내려오자마자 기절을 했다고 해도 물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 혼자 건너갈 수 없는 몸 상태에 아이는 익사체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민군은 혼자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열감이 폭발해서 온 힘을 다해 기어서라도 저 3m 폭의 돌무덤을 건너서 강물로 들어갔다고 해도 몸에 열감을 식히려 약 14m 거리를 몸을 휘청거리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굳이 걸어 들어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럼 따라 내려온 동석자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박수치며 응원이라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게 돌무덤을 건너면 또 진득한 뻘밭이 시작됩니다. 정말 굳이 뭐 말이 돼야지. 여기까지만 하고 이번엔 목격자 증언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0 3시 47분 마찬가지로 몸에 갑자기 열감을 느껴서 강둑 아래로 내려왔다고 계산하면 역시 0 3시 47분부터 0 4시 40분까지는 돌무덤가에서 차가운 강바람을 맞이하고 아이는 이미 마지막을 맞이했을 겁니다. CCTV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체온증에 피부 열감이 시작됐다면 절대 환자를 차가운 곳에 방치를 하면 안 됩니다. 하물며 의대 3년생이 2021년 6월에 고소건이지만 왜 동석자가 유기치사의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CCTV상 그리고 목격자 증언상 보시면 땅이 살짝 좀 저체온증의 차였단 말이에요. 경우의 수까지 정리권을 이쪽에 계셨고, 대입을 해봐도 한 분이 서 계시는데 좀 이상해 보였어요. 멀리서부터 봤는데도 그 자리는 안 벗어나는데 계속 비틀거리고 막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그런 행동 반복해서 전 처음에 환자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제 환자분 아니고 샤치더라고요. 검정색으로 기억하고 상하이는 확실하거든요. 삼두라나 CCTV 상황과 목격자 증언상 정민군 신체 상태를 대입하면 04시 40분에 강으로 들어간 사람은 역시 정민군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정민군에게 불리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저체온증의 갑작스런 열감을 경우의 수로 실족사를 논해도 미안하지만 동석자는 용의자 선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자에 말했듯이 CCTV상 삼두라나 심각한 몸 상태의 피사체는 확실히 정민군이란 목격 증언이 있습니다. 삼두라나의 정민군의 마지막 동선은 두 사람이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331의 출발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동석자는 정민군의 심각한 몸 상태를 충분히 인지를 하고 따라 내려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친구는 보호 의무가 없지만 친구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방치해서 그 친구가 죽음에 이르게 됐다면 동석자는 유기치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정민군의 위험을 감지하고도 왜 방치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편의점 CCTV, 나들목 CCTV, 모든 CCTV를 대입을 해봐도 동석자가 순간적으로 악마의 손을 잡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민군의 심각한 상태에 본인이 관여가 되지 않았다면 과연 악마의 손을 잡았을까요? 우연이든 장난이든 두 사람의 신체가 접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시피 사건 현장 돗자리 주변뿐만 아니라 강비탈 쪽을 제외하고선 거의 양탄자 같은 잔디밭입니다. 흙을 일부러 바지에 문지르지 않으면 저렇게 많이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싹이 돋는 4월에 다시 검증과 잔디 심기를 새로 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확실한 건 잔디 사이에 흙은 아니라는 거. 흙이 저렇게 많이 묻을 곳은 강가, 강비탈 주변. 그럼 어디서 흙이 묻을 수 있을까요? 짐작을 하셨겠지만 Y자나무 옆. 아무튼 이 아래, 언덕 아래밖에 없습니다. 언덕 아래 흙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서 손 씨의 친구에게 혐의가 없다고 검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2월 검찰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났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말 폭행치사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은 손 씨의 친구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동석자는 그렇게 폭행, 유기치사로 피의자가 됩니다. 사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당초 어제 변사사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족 측이 실종 직전 손 씨와 술을 함께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손 씨 친구의 혐의는 폭행치사와 유기치사입니다. 정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리고 2025년 익사체 유기교사로 재고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준석은 당신도 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의 3년지기 절친의 원인 모를 죽음을 밝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공 4시 14분 야심한 시각 사건 현장으로 진입하는 하얀 원피스의 여인 그리고 공 4시 27분 강기슭에 누워있는 동석자가 찾고 있던 친구인 줄 알고 가까이 다가와서 접촉을 했다고 증언한 마지막 목격자 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까지 사건의 용의선상에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다못해 하얀 원피스의 여인께는 간절한 제보까지 부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 547일이 지난 현재 CCTV 분석 마지막 결론엔 이 두 사람이 용의선상에 들어왔습니다. 30분짜리 분석 영상을 만드는데 꼬박 하루 5시간씩 약 3주가 걸립니다. 하지만 사건 분석이 잘못됐다 판단되면 게시를 하다가도 바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전체를 뒤집어 엎어 봅니다. 사건 분석을 계속하다가 이미 게시한 영상이 잘못된 분석이라고 판단되면 그 영상 또한 바로 삭제 또는 비공개로 전환을 합니다. 먼 훗날 아이의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잘못 전달되면 사건의 질 자체가 실추되고 그렇게 되면 생전에 아이의 명예마저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날 때쯤엔 아마 게시된 영상이 단 하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배를 버린 선장은 십자가를 버린 신앙이다. 나는 도대체 혼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너가 땅바닥을 기어다닌다고 이 사건이 풀릴까? 사건 현장엔 바람 소리에 섞인 너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 양쪽 다 그 어떤 대답도 없는데 너가 이런다고 세상이 바뀔까? 그래도 손을 놓지 못하는 것. 너를 곧 만날 테니 할 말은 있어야겠기에 버티고는 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금까지 너를 따라온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기에 아저씨가 싫어하는 말이 하나가 또 있다. 지나간 시간도 의미가 있다는 말. 이 말은 사실 포기한 자에 대한 위로의 말이다. 목소리 가다듬고 다시 가보자. 다시 03시 37분 동석자와 동석자 부의 통화 내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전자에도 말했지만 새벽 03시 37분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아무리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새벽 3, 4시에 성인이 된 자식이 귀가 지연 사유를 전화로 할까요? 아님 카톡이나 문자로 할까요? 그것도 부모가 03시 37분 바로 전 귀가 재촉 전화나 문자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모든 걸 감안하고도 동석자와 동석자 부는 고작 귀가 지연 사유를 말하기를 자그마치 1분 57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03시 37분 통화 이후 약 30분이 지난 후에 사건 현장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을 용의선상에 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구차하게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1분 57초간의 337 통화,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유족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단 한 문장도 추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동석자 측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1분 57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지 체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CCTV 분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4월 25일 날 국가수는 4월 25일 날 네, 그렇지. 그때. 네네 그때 생긴 네. 상처다 예. 그렇게 발표를 했고 저도 그렇게 예. 알고 있는데 혹시 대장님 제가 찾아뵐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지푸라기 하나도 잡아야 돼 갖고 아니요. 그거는 안 돼요. 네. 예, 인양할 때 인양할 때. 아이가 양말만 신고 있었는데요. 발목까지만 뻘에 빠진 것처럼 예. 네 발목만 허했어요. 발목 부분만 네. 하얗다. 인양할 때 발목을 잡았을 때 양말 발목 부분이 씻겨져 나갈 수 있는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발목 부분이 씻겨져 나갈 수 있는가? 양말은 분명히 끄먹게 그랬을 거예요, 아마. 완전히 제가 검은. 안 봐도 왜냐면은 네.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이렇게 물 다 버리더라고, 바닥이. 완전 뻘이에요. 예,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양말은 분명히 제가 보지는 않았어도 아마 끄먹게 저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흰 양말 신었을지 네, 흰 양말을 모르겠지만. 흰 양말이라서 더 검게 됐습니다. 예. 옛날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그 단가를 네, 쓱 이렇게 손정민 군이 물 위에 이렇게 네. 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쑥 밑으로 이렇게 쑥 넣으면은 그게 떠오르면서 네, 우리 그 손정민 군을 이렇게 쑥 이렇게 위로 떠올리는 거죠. 이분 워낙 그렇게 큰 이슈였고 제가 생각은 나요. 네, 21년도라도 네, 거기에 계속 투입되면서 네, 핸드폰도 찾아라 4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는 진짜 정말 찾은 줄 알았어요. 같은 기종이었어요. 아이폰이었어요 아마. 네, 네, 네. 네, 같은 기종이었어요. 야 찾았다고 제가 찾았다고 쾌차를 부르기도 했거든요. 그 빨간색 아니었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석자의 통화가 끝난 후 약 36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벽 04시 14분 수상택시 승강장 대로변 쪽에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한 여인이 사건 현장 쪽으로 들어섭니다. 이 여인은 사건 현장을 유유히 지나서 나무데크 전망대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전망대를 앞에 두고 놓여져 있는 벤치에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04시 22분 벤치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왔던 대로변을 타고 걸어갑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녀는 3.3일이 발생한 강기슭 길목이 한눈에 보이는 또 그곳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동선이 한눈에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합니다. 이어 4분이 지난 04시 27분 마지막 목격자로 알려진 한 남자가
그 강기슭 길목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 강기슭엔 동석자가 누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427 목격자는 동석자가 위험한 비탈길에 누워 있어 깨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영상 프롤에도 말씀드렸듯이 02시 10분부터 03시 47분 정민군이 실종되는 그 순간까지 추위에 민감해서 잠을 자지 못했던 동석자가 이제 완전히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 과연 잠을 잤을까요? 익사체 유기교사 파트 2는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파트 3에선 동석자의 337 통화 후부터 440 04시 40분 강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좀 더 바짝 쫓아가 보겠습니다.